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양키스전에서 류현진은 4와 3분의 1이닝 3피 홈런 7실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성적에서 양키스전 결과를 제외하면 평균 자책점은 2.32에서 2.02로 0.30이 낮아집니다. 올해 양키스전에서도 류현진은 5이닝 3피 홈런 5실점에 그쳤습니다. 올해 성적에서 양키스전 결과를 제외하면 평균 자책점은 3.00에서 2.45로 0.55가 낮아집니다. 류현진은 2018년 이후 55경기에서 25승 10패, 평균 자책점 2.3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300이닝 이상을 던진 75명의 투수 중 2.06인 제이콥 디그롬 다음으로 좋은 성적입니다. 3위는 2.56의 저스틴 벌랜더, 4위는 2.71인 게리 콜, 5위는 2.79인 클레이튼 커쇼, 6위는 2.83인 맥스 슈어저입니다. 2018년 이후 55경기에서 류현진은 딱 3번, 한 경기 3개 홈런을 맞습니다. 한 경기는 쿠어스필드, 나머지 2경기는 양키스를 만난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양키스전은 2번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때를 잘못 만난 것도 있긴 합니다. 지난해 양키스전은 하필이면 류현진의 컨디션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있었습니다. 류현진은 이미 양키스전에 앞선 2경기에서 10이닝 5피 홈런 11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전 다음 경기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양키스전이 공교롭게도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4일밖에 쉬지 못하고 마운드에 오른 경기였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6일 이상을 쉬고 나선 경기들이 틈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류현진은 시즌 개막 후 11경기 연속으로 5일 또는 4일을 쉬고 마운드에 오를 정도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키는 건 에이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양키스전 부진을 스케줄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에이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양키스에게 왜 고전하고 있는 걸까요? 올 시즌 좌완상대 공격력 메이저리그 1위는 시카고 아이삭스로 조정 득점 생산력이 146에 달하고 있습니다. 146은 올 시즌 페르난도 타티스의 성적인 148과 거의 같습니다. 화이삭스는 좌완 선발을 상대한 경기에서 1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화이삭스를 상대한 좌완 선발들의 성적은 13경기에서 9패, 평균 자책점 8.13입니다. 하지만 화이삭스의 좌완 상대 공격력은 과대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화이삭스는 규정 이닝 좌완 중 평균 자책점 1위인 맥스 프리드와 2위인 댈러스 카이클, 3위인 클레이튼 커쇼와 4위 류현진 등 10위 내에 든 좌완 선발과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샛길로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양키스의 좌완 상대 공격력은 어떨까요? 올해 양키스의 좌완 상대 조정 득점 생산력은 103으로 메이저리그 15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114로 메이저리그 7위인 매츠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류현진은 매치전에서 6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 타선의 좌완 상대 성적에서는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키스가 올해 좌완이 던진 포심을 홈런으로 연결한 건 총 9개로 12개인 화이삭스 다음으로 많습니다. 양키스가 때려낸 좌완 포심 홈런 9개에는 류현진으로부터 뽑아낸 2개와 블레이크 스넬을 상대로 뽑아낸 2개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양키스는 올 시즌 좌완이 던진 체인지업을 상대로 기록한 팀 장타율이 5할 7리로 메이저리그 4위입니다. 3위는 5할 3푼인 워싱턴인데요. 류현진은 워싱턴을 상대로도 시즌 초반이긴 했지만 4와 3분의 1 이닝 9피안타 5실점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키스는 포심과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는 좌완에게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올 시즌 좌완이 던진 체인지업을 상대로 가장 좋은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바로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좌완 체인지업 상대 장타율은 무려 6할 1푼 3리로 2위인 에인절스의 5할 3푼 7리와 무려 7푼 6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류현진은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6이닝 8K 2실점으로 잘 던진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양키스전에 대한 해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키스전에서 류현진은 1회 우타자의 몸쪽으로 포심을 찔러 넣었다가 루크 보이트와 에런 힉스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습니다. 2개 모두 류현진이 못 던진 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류현진은 우타자 상대 몸쪽 포심을 봉인합니다.
심지어는 커터도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류현진은 체인지업 폭격을 가하는데요. 그러나 양키스는 좌안이 던지는 체인지업을 잘 치는 팀이었고 결국 클린트 프레이저에게 체인지업을 던지다 2타점 2루타를 맞고 5이닝 5실점에 그치게 됩니다. 지난번 양키스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류현진은 우타자에게 던지는 포심과 체인지업의 탄착군이 바깥쪽 일변도였고 결국 두 구종의 로케이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좌안의 체인지업을 압도적으로 잘 치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어떻게 잘 던질 수 있었던 걸까요? 경기 후 류현진은 계획대로 잘 됐던 것 같다. 중간에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커터와 커브가 잘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의 필라델피아전 전략은 처음부터 커터와 커브였고 이를 끝까지 밀어붙였던 겁니다. 실제로 류현진은 필라델피아전에서 36.4%의 커터 구사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 1일 쿠어스필드 경기에서의 37.5%에 이어 개인 2위 기록에 해당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류현진은 커터와 함께 2년 만에 꺼내든 슬라이더를 가지고 체인지업을 잘 치는 콜로라도 타자들의 허를 찔렀고 쿠어스필드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전에서 류현진은 놀랍게도 우한에게 빨간색 패스트볼을 4개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도 철저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을 던졌습니다. 이 중 하나가 맥커친의 적시타로 연결된 건 아쉬웠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을 맥커친이 잘 친 거였습니다. 대신 류현진은 엄청난 양의 커터와 함께 또한 우타자에게 던진 6개의 커브 중 4개가 스트라이크, 2개가 삼진을 잡아낸 공이 됩니다. 결국 류현진은 필라델피아의 우타자들을 커터와 커브를 가지고 요리했던 겁니다. 결국 이번 양키스전 역시 포심과 체인지업보다는 커터와 커브를 전면에 내세운 피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심의 컨디션이 지난 양키스전과 달리 좋다면, 그래서 다시 몸쪽을 찔러 들어갈 수 있다면 체인지업 역시 지난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없었던 에런 저지와 지안칼로 스탠튼 그리고 게리 산체스가 경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은 류현진 상대의 합산 성적이 11타수 6안타 2홈런에 달하는데요. 특히 에런 저지에게 맞은 안타와 홈런은 모두 체인지업이었습니다. 과연 류현진은 2011년 리키 로메로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토론토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짧게 던질 가능성이 높은 류현진은 4이닝 2실점을 하면 평균 자책점 3.09로 마치게 되고 4이닝 1실점을 하면 2.95, 4이닝 무실점을 하면 2.81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류현진은 앞으로 지겹도록 만나게 될 양키스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만약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게 된다면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양키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